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묵직한 두려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을 정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릴 때는 시험지 속에 정답을 찾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수많은 정답들이 우리 앞에 놓였고, 우리는 그 정답들을 따라가느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답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느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어느 나이에는 집이 있어야 하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수많은 정답들. 남들이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불안해하며 정해진 규칙에 나를 꿰어 맞추려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래된 불안을 단번에 날려버린 철학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평생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따라야 할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것은 없다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파울 파이어벤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내가 틀리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깊은 상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파이어벤트는 독일군 장교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던 청년에게 전쟁은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념이 이념을 짓밟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고 맙니다. 총알은 그의 척추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그 이후로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성으로서의 기능마저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끔찍한 통증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강력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잠시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의 젊은 청년이 전쟁터에서 척추를 다쳐 돌아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사라진 꿈들, 그리고 끝이 없는 통증.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상처가 그를 아주 특별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의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국가라는 거창한 이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사회의 규칙들이 결국 개인 한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는지를 말이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규칙이 자신의 척추를 부숴버렸다는 그 사실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권위에 뿌리 깊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무조건 이것이 맞다고 강요할 때마다 그 총탄의 기억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울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파이어벤트가 그토록 오래, 그토록 치열하게 세상의 정답들의 반기를 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그 등 뒤에 박혔던 총탄 한 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학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철학계의 거인으로 불리던 칼 포퍼를 만나게 됩니다. 칼 포퍼는 과학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엄격한 규칙과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 과학적 방법론뿐이라는 것이었죠. 과학의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비합리적이며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파이어 아벤트는 그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의문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진리가 그렇게 깔끔한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복잡하고 엉켜있는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일까? 5천년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온 다양한 지혜들이 단 하나의 방법론으로 모두 걸러져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의문은 결국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스승의 그늘에서 과감히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학문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방법론에 반대한다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학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야말로 현대 철학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웠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를 철학계의 무정부주의자, 학문의 파괴자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책은 철학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테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어 아벤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서서 그는 더욱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든 된다. 참으로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남긴 위대한 사상의 핵심이 고작 어떻게든 된다라니요.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아주 깊고 넓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책임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위대한 순간들, 세상을 뒤흔든 그 위대한 발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발견들은 규칙을 잘 지켜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규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깼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갈릴레이 말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완벽한 과학이었고 교회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진리였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파이어 아벤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릴레이는 아직 불완전했던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람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망원경은 지금처럼 정밀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차도 많고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그 도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 교묘한 말솜씨와 설득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증거를 부풀리기도 하고 반대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능숙한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듯 자신의 이론을 포장하고 선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갈릴레이가 당시의 엄격한 과학적 규칙만 차분히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지동설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파이어 아벤트가 역사에서 끄집어낸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성취도 오직 이성적인 규칙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터무니없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직관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며 때로는 운 좋은 우연이, 심지어는 약간의 과장과 고집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법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 아벤트가 말한 어떻게든 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교나 미신에 맹목적으로 기댔던 시절을 비웃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당의 말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던 시대를 낡고 어리석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맹목적으로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어버립니다.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습니다. 경제학자가 이렇다고 하면 내 지갑의 현실보다 그들의 통계 숫자를 더 믿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하면 수십 년간 자녀를 직접 품에 안고 키워온 내 경험보다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파이어벤트는 이렇게 외칩니다. 전문가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과학자와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편견과 한계 속에 갇힌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론이 오늘 이 순간의 유효한 기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의 삶 전부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시대의 전문가들이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불과 수십 년 뒤에 완전히 뒤집힌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의사들이 광고하던 시절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교육이 더 좋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의 잣대로는 결코 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날, 마중을 나간 딸이 꽉 잡아들이는 손의 온기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주는 그 깊은 위로를 어떤 의학 논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느끼는 그 아련하고 낯선 슬픔을 어떤 통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의학의 침술이나 오랜 세월 내려온 민간요법이 서양 과학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수백 년간 땅을 밟고 삶으로 직접 부딪히며 얻어낸 그 지혜들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신이라고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화와 지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서로 전혀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바이올린이 첼로에게 너는 왜 내 소리를 내지 못하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목소리가 있기에 그 음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틀린 삶의 방식이란 없습니다. 오직 나와 조금 다른 방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는 비판 대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의 삶이 있구나 하는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나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강요된 정답에서 벗어나 나의 직관을 믿고 나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파이어벤트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과학 철학의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자신의 교육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도 좋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좋았으며 교수인 그의 주장에 반박해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수업은 매우 자유롭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 어떤 교수의 강의보다 오래 남는 가르침이었다고. 정해진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 강의였다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된다는 철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세상을 향해 평생 쓴소리를 던지던 이 고독한 철학자에게도 생애 마지막 무렵 아주 따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걷던 그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한 여인이 재빠르게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라치아 보리니였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인간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얼룩져 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봄눈 녹듯 따스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라치아는 그의 상처 입은 몸과 날카롭게 날선 영혼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논리도 조건도 검증도 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평생을 모든 규칙의 반기를 들고 어떤 책에도 거부했던 이 철학자가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무런 공식도 없이 찾아온 한 여인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든 된다는 그의 철학이 실제 삶으로 증명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평생을 차갑고 외로운 투사로 살았던 파이어아벤트는 그녀의 품에서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총탄도, 평생을 옥죄던 극심한 통증도, 수십 년의 고독도 빼앗아가지 못했던 그 따뜻한 온기를 이 작은 만남이 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에 반기를 들었던 이 철학자가 가장 규칙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 사랑 앞에서 마침내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 킬링 타임이었습니다. 시간 죽이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온 대속학이 자신의 삶을 그저 시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낮추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으라는 자부심도 세상을 바꾸었다는 거창한 선언도 없이 그저 시간을 살다 가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여유롭고도 쓸쓸한 유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제목 하나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결국 거창한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담담하고도 깊은 고백. 위대한 철학자도 보통의 우리도 결국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의 방식이 더 옳고 더 그른 것이 없다는 것. 그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은 어떤 위대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더 있다면 그라치아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이다나라 불리던 위대한 철학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모든 규칙에 맞서 싸웠던 그가 삶의 가장 끝자락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논문도, 어떤 학문적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 그것이 그가 발견한 방법론 없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을 읽는 순간 우리는 모두 알게 됩니다. 그가 평생 외쳤던 어떻게든 된다는 말이 단순히 과학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위로였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정답은 거창한 이론이나 완벽한 규칙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맞추며 웃는 그 평범한 순간들.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걷는 그 소소한 오후. 오래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손자 손녀가 뛰어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풍기는 밥 짓는 냄새.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진짜 정답이었음을 파이어벤트는 지팡이를 짚고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결코 하지 못한 일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했던 부모님, 더 오래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들,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많은 순간들, 그것이 진짜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파이어벤트가 마지막으로 그라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자가 평생의 지식을 모두 쏟아낸 끝에 발견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든 결국 우리가 되돌아오는 자리는 소중한 사람의 곁이라는 것. 그 진리 하나만큼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문화에서도 어떤 학문으로도 반박되지 않는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책에 나오는 완벽한 부모처럼 키워내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래 마음이 아프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애초부터 정해진 정답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기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신 여러분의 그 투박하고 진실한 발걸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정답입니다. 파이어벤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은 비단 철학이나 과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어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대로 살지 못했어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